오늘 요번에 그 3일차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카이브라고 해서 영상을 이제 구글 어스 엔진에서는 제공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랜셋도 제공을 했지만 가장 흔히들 쓰는 건 또 모디스를 또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모디스. 그래서 모디스 영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모디스가 또 처음이에요. 모디스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모디스 가지고 뭘 하지?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모디스라는 이 센서는 되게 밴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36개 밴드. 랜셋 밴드는 우리가 7, 8개 뭐 그랬잖아요. 근데 모디스는 밴드가 32개고 각각의 밴드 위드스가 이렇게 되고 걔를 주로 활용하는 사용수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밴드위드가 1200km를 찍어요. 하루에. 아니, 한 씬에 1200km를 찍다 보니까 얘가 지구 몇 바퀴 안 돌아도 지구를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하루만 돌면 그 영상이 이 지구가 있으면 극궤도 위성이라고 있어요.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아는 사람 99분 걸려요. 99분. 와우, so fast. 99분이면 한 바퀴를 돌아요. 위성이. 랜셋도 99분에 한 바퀴를 돌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조금밖에 못 찍어? 라고 하는데 16일에 한 번 같은 궤도를 돌잖아요. 99분씩 계속 조금씩 옆으로 돌다 보면 16일만 지나면 이 옆으로도 다 커버해서 도는 거예요. 한 400km씩 되는 스와이스를 가지고 다 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9분에 돌다 보니까 모디스를 탑재하고 있는 위성이 뭐가 있냐면 모디스도 이게 그 센서예요. 센서. 모디스를 탑재하고 있는 위성은 테라 위성하고 아쿠아 위성. 랜드셋이 위성이잖아요. 랜드셋에 탑재된 센서는 TM 센서, ETM 센서, OLI 센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디스도 테라 위성과 아쿠아 위성 두 개가 있고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하나의 센서예요. 그래서 그 센서가 뭐냐에 따라서 보면은 프로덕트 넘버가 있고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이제 모디스라는 센서체고 테라는 플랫폼, 걔를 탑재하고 있는 위성이에요. 테라 위성이 지구를 쭉 돌면서 모디스 카메라로 찍는 거죠. 그럼 테라 위성에는 모디스뿐만 아니라 쌀을 할 수 있는 다른 센서들도 장착돼 있어요. 그리고 아쿠아에도 똑같이 테라하고 아쿠아하고 똑같은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근데 아쿠아라는 애는 또 다른 또 탑재체를 똑같이 장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모디스라는 위성이 모디스라는 센서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얘를 제품으로 가공해서 낼 때는 이렇게 뭐 모두 그 가공된 흔히 쓰는 제품 중에서 뭐 빠져있는 애들도 하나의 가공품으로 나왔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드 09번이라는 애는 표면 반사하는 애를 817을 하루하루 찍은 걸 817을 통합해서 연결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m 해상도로 모두 09가 나오고 오늘 쓸 거는 LST라는 그러니까 MOD11의 LST라는 건데 랜드 서페이스 템퍼레처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도 나오지만 8일 간격으로 나오는 게 있고 1km 영역을 온도 센서를 찍어가지고 LST 값으로 떨궈주는 값이 나오는 애가 모드 11이에요. 그리고 NDVI, 베지테이션 인덱스는 13번. 랜드 커버도 꾸준히 변화량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변화에 따라서. 그게 연간으로 축적해가지고 변화량을 던져주기도 하고 8일 간격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500m 해상도로 던져주기도 합니다. 500m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좀 공부를 좀 했죠. 밴드가 엄청 많구나. 제품도 엄청 많구나. 그래서 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코스 중에서 EMM이라는 코스하고 랜드 서페이스 템퍼레처인 우간다에서 만드는 건데, 튜토리얼 중에 이쪽에서 했던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를 발수해서 하는 거 쓰는 건, 오늘 할 거는 랜드 서페이스 템퍼레처를 해서 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온도 변화, 전 지역의 온도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제 오늘의 과제예요. 그래서 변화 탐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 모디스 11, MOD 11 랜드 서페이스 템퍼레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온도 변화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랜스탯과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랜스탯 컬렉션, 이미지 컬렉션 가져오면 돼요. 이미지 컬렉션 모디스 11이라는 모드 11이라고 해서 이미지 컬렉션 가져오면 되고, MOD 11A2, 그렇죠.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는 애고, 검색하는 방법은 서치 창에다가 위에다 치고 모디 검색하면 나오겠죠. 11A2에 해당하는 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위에다가는 그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필터에서 피처 콜렉션에서 한국을 갖다 놨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야 되니까 갖다 놨고, 여기 또 이제 함수들이 분석을 하다 보면 처음처럼 막 데이터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막 콤마로 분석해 놓으면 딱 좋은데, 뭐랄까, 교육적 목적에서인지 아니면 코딩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데, 여기는 시작하는 날, 그리고 데이터 레인지라고 해서 얘를 이제 변수로, 별도의 변수로 빼내는 거죠. 얘는 스타트, 그리고 스타트로부터 어드밴스 이어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년 스타트로부터 1년간이라는 엔드 데이가 써요. 이거를 뭐 3이라고 하면은 3년간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스타트 엔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어드밴스라는 이름으로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 어드밴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데이트에 해당하는 애를 가지고 필터 데이터에서 밴드가, 이 모드 11이라는 애는 밴드가 두 개가 있어요. 데이타임, LS 데이가 있고 LS 나이트라고 해서 밤에 촬영한 온도, 밤 온도. 하루에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밤 온도와 낮 온도를 동시에 체크를 하고 있어서 그 LST 중에서 밴드, 첫 번째 밴드 데이 1, 낮에 해당하는 밴드를 가져다가 쓴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 컬렉션을 만든 거죠. 함수 컬렉션 만들어 놓고 걔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쓰려고 보니 걔가 켈빈 온도로 되어 있다. 켈빈 온도는 273.15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사하지 않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15도보다 높은 온도를 가진 물체는 에너지를 방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색깔이나 혹은 온도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절대 온도 273, 마이너스 273.15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아요. 저 아래로 떨어지면 레디에이션, 방사량이 없게 되는 형태가 돼서 저 켈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식이긴 한데, 어쨌든 켈빈 온도로 되어 있는 애를 섭씨 온도로 바꾸기 위해서 함수를 몇 개 지정을 해줍니다. 뭐 0.00 매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값을 0.02로 곱하고 273을 더해준다, 빼준다. 그러니까 어쨌든 273도를 빼주어서 켈빈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이미지가 기록된 시간에 해당하는 밴드가 이렇게 멀티플렉스 되면서 이미지 하나로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다가 추가적인 프로퍼티를
프로퍼티를 가져다가 시간은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가져다 준다. 그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뭔 말인가, 이게 얘가 이미지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고요. 얘를 시계열 차트로 그려주는 거예요. 앞에서 랜스텟 했던 것이랑 똑같아요. 차트 이미지 시리즈로 가져오는데 이미지 컬렉션 어떤 거, MOD, 얘 앞에 해당하는 데이터, 얘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영역은 ROI가 어딨죠? ROI가 코리아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ROI라고 쓰기보다는 코리아라고 써야 맞을 것 같아요. 영역은 내가 코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할 거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지역을 그려주면 되는데 그냥 한국 전체로 할게요. 코리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평균값 미디 값으로 하고, 스케일은 1km. 얘가 원래 1km의 상대를 가지고 있는 애니까 1km를 가지고, X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는 그 X축을 시간 단위로 그려낼 거고, 옵션은 그냥 라인의 굵기라든가, 혹은 뭐 엑셀에서도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글자들 써준 라벨링이나 이런 주변에 그런 옵션들 있잖아요. 색상, 라벨링, 선굵기 뭐 이런 것들을 옵션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셋 옵션이라는 안쪽에다가 시리즈에 해당하는 건 끝났고, 이제 그 시리즈 이외에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라인 위드스, 포지션, 트렌드라는 함수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흔히 쓰진 않는 함수인데, 이 변화의 방향성을 이렇게 낮밤에 해당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쭉 바뀌잖아요. 그 변화의 흐름성을 하나의 뭐 레그레이션 비슷한 개념이죠. 레그레이션 개념으로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줘요. 이것도 별도의 구글 함수인 것 같아요. 뒤에 설명이 좀 나오긴 할 텐데, 요거 그려주고, 타이틀, 이 시계열 차트의 이름은 뭘로 써주고, 축에 해당하는 타이틀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그려주면 말 그대로 그 전국에 대한 평균, ROI에 대한 평균값을, 미디언 평균값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쫙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을 하나 뽑아내는 거죠. 그림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낮 시간에 평균값을 전체 이미지 컬렉션 중에서 걔를 쭉 한 장으로 압축해서 평균을 만들고, 만들고, 걔를 한국 지역을 잘라내서 1년의 평균 기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평균 표면 온도 정도를 해당하는 애를 화면에 이렇게 그려주는, 0에서 40도 정도가 된다. 이게 이제 이 코드의 전체가 다예요. 그래서 모디스 영상을 가지고 한번 그려봅시다. 복사해서. 근데 여기 느낌표들 나오는 거, 이거는 내 코드를 좀 잘못 짰을 때 이렇게 나와요. 미싱한 거는 뒤에 안 닫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닫아주면 되는데, 그 코딩 전문적으로 하고 막 샘플 코드 작성하고 구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잘 안 닫더라고요. 저게 내가 거기서 카피해서 온 건데 그분들이 안 닫아놨기 때문에 저기 코드가 안 닫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었고, 자, 맵셋 센터를 안 정했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뭐냐면 2010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1km 셀 단위로 한국의 온도 변화를 다 통계를 내서 한 장으로 만든 거예요. 와우, 너무 빠르지 않아요? 한 장 가지고 한 지역에 1년 동안.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 평균이 어떻게 변했는지, 낮장의 평균값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리듀서 미디안 값으로 매 46장이에요. 이게 며칠마다 나오는 거죠. 며칠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46장의 모디스 영상이
1월 1일 거 1월 9일 1월 달부터 해서 며칠 단위로 끊어지는 거죠. 모디스 11A가 며칠 단위였더라? 8일, 네, 8일 단위인 것 같아요. 8일 단위로 쭉 끊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45개의 모디스 MO 11A 영상이 있고 11A 영상의 값들을 평균을 내보니 평균을 내고 차트로 그려보니 이렇게 떨어졌고 지구 우리나라죠. 코리아 지역의 평균값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거는 뭐 모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하면서 구름 같은 것들은 조금 크라우드 포인트는 좀 빼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하루에 2번씩 찍으니까 밤낮으로 찍으니까 며칠 동안의 1일 간격의 값들을 계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밀도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모디스 11A를 만드는 프로덕션 인포메이션을 찾아서 프로덕션 인포메이션을 보면 8일 동안 1km의 해당도를 가지는 보면 여기에 그 사이트에 보면 얘를 어느 나사에서 만들고 유저 가이드나 알고리즘 베이직 다큐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카테고리 값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찾아서 조금 한 번 더 검토하고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차트를 그리고 이 트렌드, 이게 중간에 나오는 게 트렌드 라인이에요. 트렌드가 봄에서 겨울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근데 1년만 가지고 트렌드를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구글을 쓰니까 한 5년 동안, 잠깐만, 2010년부터 10년 동안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될까요? 너무한 거 아닐까? 나 이래서 구글 얼스를 사랑한다니까. 10년치 계산 한 번에 나오잖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변화했대요. 우리나라의 온도 변화가. 대략적으로 15도에서 뭐 이렇게 평균 기온 값이 약간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더라.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이제 연구자분들이 알아서 추론을 해보시고 다운로드 CSV 하면 연평균 기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에 그 해당하는 평균 기온들이죠. 이렇게. 네. 영상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10년 사이에 2.5도가 오른 건가요? 평균적으로. 이거요? 평균이요? 아까 셀시어스니까 그렇죠. 도예요, 도. 2.5도가 올랐구나. 라스트가 13.318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아니지, 스타트. 잘 모르겠는데요. 값을. 15.043이고, 그죠? 네, 15.043이고, 얘는 17.612. 되네요. 6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연을 바꿔서 하면은 모디스는 생각보다 이게 1km라는 폭이 되게 커서 쉽게 계산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연구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잘 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디스에 대한 영상을 해보고 그래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한번 보려고 했죠. 그래서 프로퍼티를 보니까 이미지 컬렉션에서 첫 번째 프린트한 게 여기 모듈 데이, 낮 데이 이 원래 서브트랙트하고 켈빈으로 바꾸지 않았을 때 나오는 밴드는 프로퍼티는
각각의 밴드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가 너무 많은데 버전 아이디 프로퍼티가 28개가 나오는데 인스펙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인스펙터 안 나오겠다. 내가 궁금한 거는 중간에 이 MODC 된 애에 시작되는 섭씨로 바뀌어져 있는 시간의 이미지의 마지막 밴드에 올라가는 값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어디서 봤는데 일단은 중간에 이미지 한 장을 확인해서 보면 밴드에 올라가 있는 값이 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모디스 밴드 하나를 열어보면 그 프로퍼티에 5개의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 인덱스, 타임, 앤드, 스타트, 앤드에 해당하는 이 이미지 1에 대해 해당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두 번째에 모디스로 처리된 애 보면은 모드에 처리된 애를 보면은 스타트 타임하고 엔드 타임 요 프로퍼티만 빼고 앞전에 해당했던 다른 프로퍼티들이 다 처리가 됐을 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처리가 되면서 이 밴드가 가지고 있던 다른 프로퍼티들이 다 없어져서 만약에 시간을 카피를 이 시간에 대한 스타트 타임을 시스템 스타트 타임을 추가로 해주지 않는다면 여기도 타임이 없어지게 돼서 나중에 계산할 때 이게 언제 찍힌 영상인지에 대한 값들이 없어지게 돼서 뭐 그대로 써주시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요 함수를 이해할 때는 이 이미지 데이타임을 켈빈으로 바꿀 때 계산되는 필드가 다 처리가 되면서 시스템 프로퍼티가 날아가니 마지막에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줘야 그걸 가지고 차트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서 예전에 저도 이제 이런 시계열 차트를 그리다 보면 중간에 변환을 하거나 값을 계산하거나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조작들을 한번 펑션을 돌리고 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프로퍼티 중에서 타임은 꼭 이렇게 태그로 가져가 줘야지 시계열 차트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경험상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 미싱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얘기를 말씀하고 드리려고 설명을 한 거고 자 트렌드 라인 됐고요. 그럼 요번에는 밴드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데이 밴드하고 나이트 밴드가 있어요. 랜드셀 서페이스 템퍼레이처. 그러면 온도를 함께 나타내려면 두 시간에 대한 온도를 우리가 1번 밴드만 그리는 게 아니라 2번 밴드도 함께 그린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랜셋에서 1번 밴드의 값, 2번 밴드의 값이 있는데 2번 밴드의 값, 1번 밴드를 같은 차트에 한꺼번에 나타내고 싶다. 그럴 때 요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확인해서 보면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필터링하고 데이터 가져오는 건 똑같고 스타트, 엔드, 시간 날짜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셀렉트라는 게 데이터 레인지까지만 앞에서 했었는데 뒤에 앞에서는 셀렉트하고 요게 단일이었어요. 데이타임이라는 단일이었는데 여기는 셀렉트하고 리스트로 이렇게 끊어오게 되는 거죠. 콤마로 해서 데이타임 하나, 나이트 타임 하나 이 두 밴드 뭐 밴드 1, 밴드 2 적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밴드의 이름을 가져다가 카테고리에 장착해라 라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켈빈으로 바꿔주는 함수는 그대로 썼어요. 요것만 바뀌고 뒤에는 그대로 쓰고 그리고 나서 차트 그릴 때 set time 시리즈에 하나 있던 애를 리스트로 2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함수값. 요 차이가 조금 있는 요 차이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옵션들도 그대로 가고
타이틀 그대로 가고 요거 set series name 요거 하나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면 뭐 앞에 있는 거랑 여기에 set 옵션 전에 set time series 요거 하나만 딱 들어갔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select에 하나 되어 있는 게 밴드 하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select 두 개로. 오케이. 실행을 해보면 그림 그린 건 똑같은데 이렇게 밤낮의 차이가 이렇게 밤낮의 차이도 조금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도시 단위로 해서 밤낮의 차이가 있다는 것, 밤 시간에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밤에 도시의 활동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밤 활동이 많아지면은 뭐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었나? 이 서비스 단위가 변했나? 뭐 등등등 밤 시간대 이런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전국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되게 트렌드긴 하지만 트렌드를 반영을 한 거지만 한 지역 도시 단위로 이제 잘라서 지금 코리아 말고 경기도 뭐 안양 뭐 이런 식으로 한 지역만 도시 지역만 했을 때 킬로미터 단위니까 몇 개 셀은 안 들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번외라고 했는데 이것도 궁금하신가요? NDVI, EVI 이 값 변화는 전국에 뭐 랜셋 가지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모디스 가지고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샘플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모드 13이라는 거, MOD 13이라는 애 뭐였죠? 베제테이션 250m에서 1km로 16일 혹은 한 달 간격으로 하는 상품인 거죠. 컬렉션인 거죠. 그래서 오 아싸 애가 있으니까 심플하게 거의 똑같이 뭐 어드밴스 코드는 다 똑같이 썼는데 소스만 바꿨어요. 모드 16A2로 그쵸? 코드만 바꿔서 이 이미지 컬렉션에 대해 하는 것만 NDVI 값을 나타내고 있는 애로 바꿔서 리덕션에서 라이트 타임 이거 뭐지? 데이 타임? 맞나? 이거 안 바뀐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셀렉션을 좀 바꿔줘야 될 텐데 이거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과제 한번 EVI, NDVI 여기 아마 이 셀렉션 네임을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NDVI 이거 체크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바꿔서 보면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예. 답이 다 있어요. 위에 거 보다가 아래 거 보니까 코드가 똑같네. 왜 똑같지? 이상하네. 보다가 보니까 앞에 다 있어요. 여기 NDVI라는 밴드가 있어요. 셀렉션 밴드가 있고 그 중에서 심플리파이에서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에서 데이 이어에 그 날짜에 해당하는 값들로 해서 매치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예. 딱히 그건 아닌데 여기서 만들어낸 건 한번 볼게요. 1년간에 그 우리나라의 온도 변화를 한 장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2013년도에서 14년) 2013년도에 그 이게 얘가 16일마다 만들어지는 13이잖아요. 이 값을 가지고 각 날짜를 다 조합을 해서 한 장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2013년도에 뜨거워지는 지역과 낮아지는 지역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심플 코드가 있어서 한국 지역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뭐 이거 참고해서 그 NDVI 값에 대한 차트도 똑같이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샘플이 있으니까
보시면 나중에 전국 지도를 한 장만, 이 중에 한 장만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모디스는 저런 식으로 온도, NDVI, 뭐 EBI 해당하는 제품군에 따라서 전국을 손쉽게 1차별로 혹은 시계열별로 차트를 그리거나 이미지로 만들어서 볼 수가 있었고요. 저런 온도 말고 강수량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어요. CHIRPS라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여기 링크 보면은 이거는 레인 가우지앤 세틀라이트 오브저베이션, 그러니까 지역마다 연결해서 어느 지역의 지표면에서의 값과 위성에서의 값 두 개를 비교를 해서 1단위로 계속해서 지구의 강수량을 분석해내서 데이터로 만들어 주고 있는 거고, 7월 3일이죠. 이게 이런 펜티드 데이터 5일마다, 펜타곤이죠. 5일마다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하고도 있고, 데일리도 만들긴 해요. 근데 뭐 데일리로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5일마다 모아가지고 제공하기도 해서 요 CHIRPS라는 강수량 프리시피테이션 데이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상청에 아소스라고 종기상 관측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상 관측을 하고 있는데, 강수량 데이터는 뭐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데이터가 이 셀이 가지고 있는 게 해상도가 5km 정도 되는데, 지역 예보를 한다고 해도 5km에 해당하는 강수량 정보를 우리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LWS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아소스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굳이 합쳐서 중간값 인터폴레이션 해야 그 값이 떨어지는데, 구름의 양을 통해서 통계로 낸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리고 혹은 요 데이터를 일간 강수량 데이터를 굳이 막 구해야 할 때 좀 편하게 강수량 자료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요 데이터도 한번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뭐 환경 정보를 쓸 때 어느 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고, 한 존 내에서 포인트가 아니라 뭐 경상북도 아니면 이 지역 내에서 강수량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였는지를 통계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데이터를 소개를 하고 쓰는 방법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데이터는 CHIRPS라고 해서 이미지 컬렉션에서 이걸 가져왔고, 펜타드가 있고 데일리가 있어요. 일단은 5일 간격으로 쓰는 펜타드 처리된 걸 가져오고, 필터 데이터 해서 날짜죠. 1981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샘플이 만들어진 게 2018년도 같은데 우리는 2020년도까지 써도 될 거긴 한데, 일단은 코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시작되는 전부터 끝나는 전까지 ROI, 내가 관심 있는 한국, 지금 위에 보면은 ROI가 KS죠. KS에 대해서 평균 강수량을 10년 동안 81년부터 2018년까지 91년, 2001년, 2010년 한 30몇 년간의 강수량을 5일 단위로 해서 전체를 차트로 한번 그렸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하나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싱글 이어 한 해만 뽑아서 2018년도만 뽑아가지고 평균적으로 강수량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를 타이틀, UI 차트, 이미지 시리즈 차트로 해서 프리시피션 원이라는 요 이거는 뭐 이미지 컬렉션이죠. 이 컬렉션 상에 있는 애를 가지고 ROI, 우리나라 지역의 1년간의 값을 차트로, 그래서 차트로 한번 이 TS를 그려보자 라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립하는 거죠. 평균에서 클립해서 지도로 한번 그렸을 때, 지도화 시켰을 때 이거는 차트로 그린 거고, 레드 레이어를 하기 위해서 지도화해서 평균의
해당하는 애에 우리나라의 1년 강수량 지도 그리고 전체 강수량 지도죠. 평균 강수량 지도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형태로 차트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요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딱히 다른 건 없어요.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하는 것과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그 소스로 만드는 거, 그 강수량, 그쵸? 강수량 소스로 만드는 거고, 여기서 데이터를 프리시피테이션 한번 CHIRPS를 쳐서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고, 데일리하고 펜티드가 있고, 펜티드를 우리가 지금 쓰는 건데, 이거는 크리미터 해자드 그룹에서 30년 이상 되는 걸 날짜를 0.05도, 0.05도가 대략 한 5km 정도 돼요. 5km 정도 되는 해상도로에서 이 강수량을 제공하고 있다. 뭐 밴드는 그냥 단순하게 강수량 밴드 하나, 뭐 NDVI를 마찬가지로 그 셀에 대한 강수량 하나고 0에서 1700ml 5일간 누적 강수량이 얼마인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지 타입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여기에 뭐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누구인지 이그젬플 이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카이브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 데일리 타입이다 그러면 이것도 요 기능 위에 보면은 카탈로그 페이지를 방문하면 데이터 카탈로그 페이지에 아카이브 되어 있는 이 데이터의 설명과 샘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모디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카테고리화 돼서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에서는 이런 링크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볼 수가 있어서 뭐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하나만 본다기보다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 중에 가능성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 좀 발굴해내는 작업들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이게 2018년도에 전국적인 코리아 리전에서의 강수량의 그 평균이죠. 평균 했을 때 뭐 강수량이 이만큼 나오더라. 월별로 지금 5일치죠. 5일치의 강수량이 이때에 가장 많았고 이때에 좀 적었고 겨울 강수량 이런 강수량의 5일차별 차이들을 구분하고 CSV 차트로 한번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풀타임이죠. 전국에 30년 동안의 강수량을 보면은 가장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던 게 2002년도 8월 6일 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비가 왔었다라는 형태. 뭐 전국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평균 강수량을 저렇게 피크화하면 물론 그 지역의 강수를 구분하기 위한 뭐 기상센터가 있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전체 면적이에요. 인터폴레이션이 다 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를 5km 단위로 셀을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관측한 한 포인트에 대한 정보와는 조금 퀄리티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맥스 값을 조정을 해야지 얘네들 강수량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우간다 지역의 기본적인 걸 해서 40ml여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200ml 150 이상? 150 이상 되는 200 정도 돼야지 나타날 것 같은데 200은 너무했나? 150 정도? 그래서 민맥스 값을 좀 조절을 해서 여기 나타나는 색깔 구분들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아까 뭐 NDVI도 0에서 0.3 사이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온도 값도 0에서 40도 사이처럼 민맥스 값을 얼마나 지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색깔 편차들이 구분이 돼서 좀 나타나기 때문에 민맥스 값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비가 많이 왔던 지역, 적게 왔던 지역, 평균 강수량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이 드러날 텐데 아마 이쪽 지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평균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구분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한 지점에 포커싱을 해보자면 아소스 지점, 종관측 기상 관측 지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올리고 찾아보는 형태를 가져볼게요. 지금 제가 링크해드린 거는 관측 데이터 오픈 기상자료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시면 여기 가시면은 여기에 뭐 관측 지점 정보라고 해서 메타 데이터의 이제 지점 정보의 관측 지점에 지상 관측점의 종관측 관측소, 전체 관측소를 조회를 하고 가열을 하면은 각각의 시장점과 종료일, 관측점이 옮기잖아요. 몇 년 동안 해서 2001년부터 13년 동안 문산에서 있다가 다른 데 위치가 옮겼을 때 문산은 이때 하고 다른 데로 옮겼을 거예요. 그럼 종료일가 있는 이런 것 중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혹은 관측 지점이 옛날에 어느 지점들 등등등 해서 이것과 여기 보면 위도와 경도가 있거든요. 이런 CSV 테이블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엑셀 어디 갔나? 예. CSV 파일 보면은 영문으로 컬럼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STN ID, longitude, latitude, elevation, STN name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측소 94개의 지점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위치 위용도가 표시되고 이름이 표시된 형태로 위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왔고요. 이 작업은 쉐입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라 QGIS에 파일 올리듯이 얘를 CSV 파일로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는가를 그냥 좌편만 있을 때 좀 여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셋에 가서 일단은 폴더 같은 게 일단 만들어 있으면 필요하면은 올릴 수 있는데 저는 폴더 없이 그냥 에셋 위에다가 이 에셋 위에다가 데이터를 new에서 CSV 파일을 올리려고 해요. CSV 파일을 올릴 때 보면은 select 아까 가지고 있던 그 select 파일 중에서 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인포가 나오고 위에 뒤에 쭉 내려보시면 얘만 입력해주면 되더라고요. X 데이터의 컬럼은 longitude였고 latitude였고 EPSG는 경위도 WGS84니까 EPSG 4326 그대로 뭐 EPSG 4326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EPSG가 맞나? 잠깐만. 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이제 업로드가 태스크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쭉쭉쭉 저는 한 1분 정도가 걸렸어요. 태스크에 올라간 다음에 해당하는 이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네, EPSG 431 요것만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네임, 에소스 이거 네임은 자기가 지정하기 나름이겠죠? 지정해줬고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 인포를 열어보면 별다른 정보는 없는데
94개의 피처가 들어갔고 여기에 피처 인덱스하고 STN 네임하고 인덱스 ID 뭐 이렇게 해서 필드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임포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갔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올려보세요. CSV 파일 한 1분 정도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올라갔다고 보고 임포트 스크립트로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화면에 뜨고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뭐 아소스 포인트랬죠. 아소스 TNT 정도 하고 맵에다가 추가 한번 해볼까요? 애드 레이어 아소스 포인트를 그냥 일반 값으로 해서 기상 관측 지점이라고 해서 올려라. 이렇게 올리면 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각각의 기상 관측 지점들이 이렇게 디폴트로 올라가죠. 자, 이 지점에서 각각의 지점에서 아까 CHIRPS의 전체 평균값 아니 그 값들의 변화 5일치 각각의 그 시계열적인 변화를 전체 평균 말고 각 지점의 값으로 알고 싶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올렸으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포인트로 해서 전체 포인트마다 요 값을 계산을 해주고 싶을 때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스테이션 인포라는 애는 아소스 포인트 얘를 스테이션 인포라는 애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코드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올라가 있는 애, 아소스 스테이션 인포라고 올라가 있는 애의 값을 불러와서 얘를 아소스 포인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코드에서 이 부분은 각자 개인마다 틀립니다. 피처 컬렉션에 저는 키마라는 게 제 아이디고 여러분들 아이디는 또 다르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다르게 올라가 거기에 파일명이 얘다. 얘가 아소스 스테이션이다라는 이름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시면 요 아소스 스테이션이 없다라고 나올 거예요. 저 칸을 지우고 인포를 올리고 테이블이라고 하는 애를 아소스 스테이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됐죠?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콘솔에 아소스 포인트가 첫 번째 이거는 아까 제가 시험 삼아서 한번 올렸었죠. 그래서 제가 CHIRPS가 defined가 안 됐다. 뭐 이렇게 빼먹었죠. CHIRPS 중에서 pentatid 얘를 import 해서 CHIRPS 이렇게 바꿔 주셔야지 돼요. 그쵸. 여기서 검색해서 레스터 데이터 중에 펜타드, CHIRPS 펜타드를 임포트 하시면 위에 올라오고 얘를 CHIRPS라는 대문자로 여기서 원하는 이 코드에서 원하고 있는 얘를 바꿔주면 CHIRPS 바꿔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CHIRPS 가져왔고 레인폴 하는 거는 포인트, 아소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기간에 대해서 2008년부터 해서 레인폴을 그려라 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전체 지금 1년이죠. 2018년 1월부터 해서 각각의 지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수량을 전체를 가져오는데 CSV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좀 깨져요. 엑셀에서 그 UTF-8이라는 캐릭터 코드를 가져오실 때는 이 글자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텍스트 CSV 가져오기를 해주셔야 글자를 가져오면 그 UTF-8로 연결할 수 있는 코드 여기에 보면은 파일 원본에 텍스트 코드를 UTF-8로 UTF-8 여기 있다. 이렇게 텍스트 코드를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 임포트를 할 때. 그래서 얘를 로드를 해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제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CPC 949, 그러니까 2바이트 코드 문자를 쓰는 한글 문자를 쓰는 경우에 되게 많이 발생하는 에러들이어서 이건 알아주시면은 나중에 R에서도 R 같은 데서도 2바이트 문자를 CSV로 그러니까 UTF-8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안 읽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UTF-8로 변환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그때 이제 확인해서 UTF-8로 번번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텍스트로 엑셀에서 저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각 지점마다 합천에서는 몇 년 동안의 어떤 변화량과 목포에서는 변화량 이런 것들을 각각의 차트로 가져서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요번에는 강수량 데이터도 있고 DEM 데이터도 있어요. SRTM 데이터라고 서페이스 레디오메트릭 테라인 모델인가? 그래서 그 라이다, 쌀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 면적, 표면적을 계산해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경사 분석이라든가 30m DEM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뭐 향 분석 그리고 표고 분석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샘플 코드를 보시면 SRTM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얘에서 테라인 슬럽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SRTM이라는 불러들인 얘를 읽어다가 경사 분석을 해서 슬럽이라는 애를 만들어라. 그리고 화면에다가 뭐 슬럽이라는 애를 0에서 60도 각도 경사도가 나오는 이름으로 해서 화면에 뿌려주고 이제 웹셋 센터는 지도의 중심점이죠. 저희가 아마 관악구 봉천동 정도가 될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도 가운데 놓고 경사 분석된 값을 뿌려라. 애스펙트는 말 그대로 SRTM을 가지고 향 분석을 해라. 그리고 향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향 분석은 분석이 되게 스캐터하게 뿌려지잖아요. 걔를 사인 값으로 바꿔주면 이게 음영 분석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값이 사인에서 증가해서 동에서 남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다 보니까 동서남북을 증가했다 감소 그러니까 남향이 더 그림자가 지죠. 증가했다 감소 사인 곡선으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인으로 바꿔주면 힐 쉐이드 같은 이펙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SRTM 데이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렇게 이게 경사 분석이 되는 거고 이게
힐 쉐이드 비슷한, 아니 그쵸, 음영 기복도 비슷한 그 향, 에스펙트를 가지고 사인으로 분석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DEM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DEM이 사실은 지금 SRTM이라고 하는 저 데이터는 90m짜리가 있고 30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쓴 거는 SRTM 90m짜리 버전 4를 쓴 거고, 30m짜리로 데이터를 바꿔서 뭐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높이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데이터만 바꿔주면 돼요. SRTM 저 데이터를 바꿔주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90m 스케일, 있다. 참고로 이제 SRTM MGL1이라는 애가 있어서 30m 해상도로 이런 힐쉐이드라든가 하는 복사하는 코드는 뭐 DEM 레이어를 추가를 한 다음에 엘리베이션에 블루, 옐로, 레드로 해서 색살을 좀 그려놓고, 이 코드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간단하게 지오메트리가 없다. 영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영역 지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30m 해상도로 그림을 그리니까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DEM이 표시가 되고, 여기서는 SRTM 자체를 올리기도 하고 여러 영상을 한꺼번에 DEM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존 데이터는 없고, DEM 기본적으로 SRTM이죠. SRTM 얘가 가지고 있는 걸 DEM 0에서 1000까지 높이를 가지고 DEM을 첫 번째 올렸고, 두 번째는 에드레이어에서 엘리베이션 어버브 C레벨, 바다보다 높은 면적에 해당하는 애들에 대한 색감을 지금 올렸죠. 힐쉐이드 블루, 옐로, 레드라는 팔레트 가지고 색상을 가지고 올리는 코드를 실행을 했고, 얘를 힐쉐이드 SRTM을 가지고 테라인에 보면 아까 슬롭이라고 해서 했지만, 슬롭, 애스펙트, 힐쉐이드가 지형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힐쉐이드도 테라인을 가지고 그대로 SRTM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얘를 힐쉐이드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200m 이상 되는 지역만 필터링 하는 거죠. SRTM 중에서 greater than 200, 그래서 표고가 200m 이상인 데만 뭐 마스킹을 하고 싶다. 마스킹 할 때 우리가 NDVI 값이 높은 지점 마스킹 할 수 있지만, 이 SRTM을 가지고 밴드로 추가를 해서 200m보다 높은 지역을 마스킹해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필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200m 대한 이상보다 높은 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사 분석한 거 여기서 보면 슬롭은 SRTM 테라인 슬롭 SRTM 됐고요. DEM은 마지막이죠. 그냥 엘리베이션 바로 있는 높이값 그대로 DEM으로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SRTM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RTM 데이터도 봤고요. CHIRPS 데이터도 봤고, 모디스 데이터도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뭐 다른 네. 질문 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예, 예, 김웅님 박사님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